다시 살아보려고 하던 그 시기에 저는 신훈을 만났습니다. 일화에서 말했듯 그때 제 현실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혼 뒤에 남은 삶도 무거웠고 약 3억 원의 빚도 그대로였고 앞날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누군가가 제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현실을 감추고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하다가 나중에 진짜 현실이 드러나면 그게 더 비참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훈을 알아가면서도 제 마음 한쪽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빛이 있는 건 있는 거지만 그걸 감추고 사람을 붙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인생의 바닥을 숨긴 채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쉽지 않다. 빚도 있다. 앞날도 가볍지 않다. 열심히 살아보려고는 하지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을 꺼낼 때 솔직히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현실이 무거우면 마음이 있어도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특히 제 상황은 누가 들어도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놀라긴 했겠지만 저를 밀어내는 쪽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견디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평생 어려운 인생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로를 받아서 좋았다기보다 다시 사람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 삶을 설명할 때마다 늘 먼저 작아졌습니다. 가진 것이 적고 상황이 꼬여있고 빚이 크다는 사실은 사람을 쉽게 위축시킵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가 먼저 작아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생각이 항상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 현실을 듣고도 저를 깎아내리듯 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고 끝난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살아보려는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그게 정말 컸습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압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바꾼다는 걸 압니다. 신우는 제 삶을 대신 살아준 사람은 아닙니다. 제 빚을 없애준 사람도 아닙니다. 돈을 가져다 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안에서 아주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끝난 사람처럼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저는 하루를 버티는 데만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넘기고 이번 달을 버티고 또 다음 달을 버티는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훈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드는 인생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빚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을 가진 내가 누군가와 미래를 말해도 되나? 이 질문을 저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특히 제 삶은 감정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무거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훈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는 원래 제 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 성격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훈에게는 조금씩 더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요즘 마음이 무거운지, 왜 돈 문제가 사람을 이렇게 눌러버리는지, 왜 다시 시작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우는 쉽게 듣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충 괜찮다고 하지 않았고 가볍게 힘내라고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현실을 보면서도 같이 버텨보자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저에겐 낯설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은 숨기고 부끄러운 현실은 가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관계는 어딘가 불안합니다. 언제 들킬까? 언제 실망할까? 그 생각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자. 좋으면 좋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가자. 그래서 더 솔직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신훈에게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건 일종의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현실을 듣고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 그걸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함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은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신우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현실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빛도 그대로였고 불안도 그대로였고 앞날도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였을 때보다 덜 막막했습니다. 같은 현실인데도 혼자 버티는 것과 누군가와 같이 견디는 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저는 그때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시절에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아도 되나? 그 고민도 같이 커졌습니다. 좋아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책임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게 사랑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신중해지고 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훈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고, 미래를 생각할수록 제 현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돈 문제는 여전히 무거웠고 제 삶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니까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가볍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제 선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가벼운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려면 이제는 내 삶도 더 분명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그전에는 그냥 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새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신훈이 생기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을 상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저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선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은 아니어도 비겁한 사람처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비굴하게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신훈과 가까워질수록 저는 제 삶의 방향도 더 또렷하게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무너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듯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을 이제는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우는 제게 감정만 준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 제 삶을 다시 정리해보고 싶게 만드는 사람, 포기보다 설계를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신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함께 갈 수 있을까? 함께 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결국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싶다고 다 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특히 제 상황에서는 그 말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분명해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힘든 현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면 적어도 가짜로 시작하진 않겠구나. 이 사람이면 내가 무너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같이 버텨보려 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 무너진 뒤에 누군가를 다시 믿는 일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일부를 다시 맡긴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신훈에게는 조금씩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한 현실 위에서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때만 본 게 아니라 이미 무거운 현실을 알고도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더 가볍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는 제게 가볍게 좋아할 사람도 아니었고 잠깐 스쳐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혼이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기가 제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혼 후 무너졌던 제가 다시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신우는 그 설계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현실을 없애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다시 살아볼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겐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신훈과의 미래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정말 함께 가야 할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왜 결국 신훈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심 앞에서 왜 주변의 반대보다 제 선택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